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 이야기는 아닌데 떠도는 말 중에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 이 거대 자본의 어떤 뭐 제약회사라든지 혹은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일부러 이런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또 혹은 그걸로 인해서 또 뭐 백신 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막대한 이득을 취했다. 관련된 연구원이 양심 고백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막 사라졌다. 뭐 이런 것들도 나오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 말씀하신 음모론은 네네. 저도 들어본 적이 있고요. 예. 네. 충분히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정도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가끔 SNS에서 보면 네. 계속 보게 돼요. 너무 이제 그럴듯하고 네네네네. 사실 세상 모든 게 100% 이렇다라는 것이 많지는 않은데요. 네네네. 제가 이제 그 음모론이다라는 주장하는 몇 가지 썰들을 찾아보니 네. 하나로 이렇게 일관성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제대로 음모론이려면은 그런 어떤 주장하는 그런 썰이 맞으려면 구체적으로 들어갈수록 상황을 구체적으로 볼수록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그 일관성과 정교성이 조금 부족해서 좀 그게 정말 사실일 확률은 낮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백신에 대해서 네. 이 백신이 물백신이다. 특히 몇몇 백신은 진짜 이건 거의 효과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리고 네. 진짜 맞은 분들 중에 감염되신 분들도 많고요. 아, 네.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리긴 했었지만 네. 그 이야기가 물백신 여론이 예. 조성이 가장 많이 됐던 때가 한국의 오미크론으로 인한 확진자 수가 급증했을 때. 정말 많이 증가했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는 제대로 이게 카운트도 안 됐던 걸로 맞아요. 기억을 해요. 처음엔 제대로 이제 격리, 제가 알기로는 2주 격리 의무였다가 1주, 그다음 나라에서 어느 정도의 그 생활을 못하는 거에 대한 이제 경제적 지원을 해주던 시기도 있고 점점 이제 줄어든 게 폭등하는 확진자 수를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이전에 2021년 3월을 정점으로 보면은 그 전년도 한 후반 한 여름쯤부터 이제 한국에서 백신 접종이 예. 활발히 시작이 됐고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더더군다나 나 맞았는데 감염됐잖아. 이거 그러니까요. 제대로 된 거 맞아? 이러면서. 네. 근데 이게 백신을 이게 접종을 해서 안 좋은 부작용에 대한 또 얘기도 많이 있었고요. 맞아요. 그런 얘기도 많았어요. 이거 걸리면 오히려 더 큰 병 얻는다. 네, 그런 것도 있었고 근데 사실 그 정도의 부작용은 코로나19 백신 말고 다른 정도의 백신도 있었지만 제 생각에는 워낙 단시간에 전 국민이 접종을 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더 확대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물백신 이론에 대해서는 여기서 잠깐 조금 머리 아픈 면역학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예. 네, 그러면 우리가 백신을 맞는다. 백신을 접종을 한다라 그러면 우리 몸이 일종의 바이러스에 대해서 연습 게임을 하는 거거든요. 살짝 넣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병독성이 없는 살짝 연습 게임을 하는 건데 그때 몸에서 면역 시스템이 만들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크게. 하나는 항체, 예. 하나는 이제 T세포. T세포? 이렇게. 네. 예. 항체는 많이 들어보셨는데 그렇죠, T세포는 거의 들어보신 적이 거의 없을 오다가 다 거예요. 들었긴 했겠죠. 예. 네. 그래서 오늘 그것만 기억해 주셔도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요거 시험에 나오나 보네요. T세포, 오케이, T세포, 예. 네, 우선은 항체는 이제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유입이 됐을 때 아직 세포에 들어가진 않았어요. 이게 바이러스, 이게 항체면 네. 이렇게 딱 달라붙어서 네. 요 바이러스가 세포 안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항체를 통해서 바이러스의 감염 자체를 막을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근데 이 T세포는 바이러스한테 어떻게 하지는 못해요. 바이러스가 세포에 감염하는 걸 막아주지 못하는데 예. 조금 더 똑똑하게 감염된 세포를 죽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감염된 세포만 선별해서. 예.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가 이제 변이주다 보니까 네. 오미크론 변이주다 보니까 백신을 접종을 했을 때 우리의 항체가 오미크론의 변이주를 제대로 이게 변이주에 대해서는 효율이 좀 떨어져서 감염 자체를 막아주지는 못하는데 그때 생긴 T세포는 항체보다는 조금 더 작용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이 T세포는 오미크론에 감염은 됐지만 그 감염된 세포들을 선별적으로 빨리 이제 킬링. 그렇죠. 그렇게 되면 비록 감염은 됐지만 내가 중증으로 안 가고
경증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보통 우리가 나 경증이었어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어쨌든 걸렸잖아. 그러니까 물백신 아니야?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런 거는 논문으로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물백신은 뭐 의심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2년 전에 들었으면 제가 반론을 했을 텐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사실 네. 저도 4차 접종까지 했는데 재감염이 돼서 뭐 심하진 않았지만 다시 그 코로나를 알아서 좀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아는 분은 접종 한 번 했는데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접종 안 했는데 그분은 다시 걸리지도 않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 국민들이 한번 뭐 하자 그러면 다 하는 좀 그렇죠. 이런 국민성이 예. 있기 때문에 3차 접종을 마친 사람이 18세 이상이 74.4%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발표를 보면은 뭐 코로나 확진자가 5만 명이 넘는다. 그런데 그것도 5만 명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병원에 가서 확진을 받은 사람들이고 감기인가? 그러고 넘어가서 또 감염이 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집단 면역이라는 것도 이제 의미가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집단 면역이라는 것이 여전히 우리가 좀 지향해야 될 방향이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우선 저는 집단 면역 측면에서는 이미 저희는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활동을 할 수 있고 온라인 회의의 비율이 많이 줄고 그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증 백신의 효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정말 백신으로 인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T세포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중증화되지 않는 거 그게 그 의미를 거기에 두는 게 얼만큼 유의한가 뭐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충분히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 뭐 중증, 경증 뭐 사람마다 그 괴로운 건 상대적이다라고 하지만 조금 객관적인 수치로 뭐 중환자실에 가는 비율 아니면 호흡 보조제를 착용하는 비율 이거는 그 백신 접종을 시행하기 이전보다 확실히 낮아졌거든요. 물론 여기에 어떤 분들은 그거 그냥 바이러스 자체가 힘이 약해져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반론을 하실 수도 있는데 둘 다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바이러스도 이렇게 조금씩 저희와 적응을 하면서 얘네 자체도 좀 병독성이 떨어졌고 저희의 집단 면역에 의해서도 얘네를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온실가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음모론이긴 하지만 이미 지구온난화는 2012년부터 끝났다. 2012년도에. 그래서 오히려 북극곰의 개체는 늘었다. 이게 증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빙하는 좀 녹았어도 북극곰은 늘었다 오히려. 예. 만약에 끝났으면은 네네. 사실 그 해수면의 상승이나 뭐 온도나 이런 것들이 멈췄어야 되는데 네네. 그래프가 계속해서 CO2가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면서 이런 현상들이 나오니까 이거를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직 이거를 설명할 수 있냐 이거죠. 예. 오늘 장 박사님께서 좀 그러니까 역시 과학자답게 자기의 주장을 하시는 게 아니라 굉장히 확실한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걸로 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확실하다, 이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첫째는 최근에 인간의 활동을 해서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 2번은 최근에 한 100년간 지구의 온도가 뭐 1도, 2도 이렇게 가까이 올랐다. 그다음에 3번은 이 둘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 4번은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는 것은 지구의 뭐 기후든 생태계든 아주 나쁜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이 1, 2, 3, 4 중에서 확실한 것은 무엇이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는 어떤 건지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되게 사지선다형인데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는 표현 있잖아요. 우리 문제를 보면은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약간 그런 느낌이 나요. 예.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근데 확실한 거는 우리가 이제 여러 실험을 통해서 봤을 때 사실 CO2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라는 것은 그 우리 식물 성장에 굉장히 필수적인 하나의 물질이거든요.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과학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했을 때 사실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굉장히 높아지면 온도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인 온실안에. 인과관계가 있다. 예. 그래서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